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좀 시사 끝장 하면 주로 이제 이슈 흘러가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조금 부드러운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정치인과 추석 뭐 이런 주제인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 할 때 초입에 이럴 때 보면 뭐 추석이든 설날이든 이럴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중진 정치인들한테 가서 인사하러 가는 거 명절 때 뭐 그런 하나의 문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뭐 점점 뒤로 갈수록 요즘은 명절 때 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뭐 정치인들이 현장 다니기에 더 바쁜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금 벌써 정치 입문한 지가 한 8년 됐으니까 제가 이제 지역구 정치를 이제 딱 4년째 하거든요. 이제 4년째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악수하고 얼굴 알리고 하는 것이 1단계고요. 2단계는 지역 주민들이 저를 신뢰해서 저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들 때가 2단계거든요.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상계동이 제 고향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활동으로 4년 동안 이제 다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말을 하게까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. 상대가 나에게 뭔가 민원을 얘기한다든지 뭐 하소연하도록 하는 게 힘듭니까?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통해서 해소를 했다는 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어차피 정치인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준석이가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호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제보들이 들어오고 또 자신을 대신해 싸워달라는 얘기가 들어올 때 그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뭉클함을 느끼는 지점이에요.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과거엔 이랬어요. 과거엔 뭐냐면 저한테도 이제 수치적인 계획이 있잖아요. 저희 동네 예를 들어 큰 시장이 있고 거기에 점포가 80개 정도 있어요. 그러면은 굉장히 산술적인 계산을 처음에 많이 해요. 나중에 요감 먹기 위해서 80개의 점포를 한 번씩은 인사하고 오자. 그럼 예상 소요 시간 뭐 5시간, 4시간 이렇게 이제 제가 기계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. 보면은 이제 적어도 80개 상점이 있는 곳이라더라도 제가 여기를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돌면서 그동안 쌓였던 걸 다 드러내야 되고 뭐 그걸 이끌어냈냐 못했냐가 이제 정성적인 게 제 잣대가 되는 거지. 저 솔직히 제 상계동 지역구가요. 이게 아파트촌이라서 반경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안지름 1km밖에.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있어요. 정치인들 가끔가다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거 얘기할 때 보면은 하루마다 지역구 한 바퀴 돈다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그냥 가면 손 흔들고 온 거예요. 그냥 한 바퀴 휙 도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인지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득표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.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 그래서 많이 보람을 느끼죠. 이제 저도 여당 정치인을 하다가 야당 정치인이 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진심이라는 걸 많이 믿어주는 것 같고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정치인이 결국 만나면서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민원 들으면서 그 다음 단계가 제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.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.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더라는 걸 뽑아낼 수 있을 때 전략이 나오는 것인데 요즘은 확실히 저도 추석 앞두고 돌아보면은 그 자영업자 계층 그리고 주부 계층 이 굉장히 그 정부 비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. 그만큼 뭐 어려워졌다는 얘기겠네요. 근데 그 자영업자들은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. 굉장히 이 교조적이다라는 거. 대통령이 그 지금 집권 세력이 정책하는 것이 얘들 이렇다는 거예요. 유연성이 없다. 또는 자기들이 이제 책에서 읽어온 이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. 뭐 최저임금 올린다. 그러면 자영업자 힘들다.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 지원금을 주겠다. 보조금 주겠다. 이런 거라는데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하는 얘기냐. 뭐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이고 저는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뭐 언제나 우리가 뭐 물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그 물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저임금이 오른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뭐 혜택을 본 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게 뭐 남녀 역할을 규정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 물가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가정주부가 높아요.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가정의 소득도 알고 있고 생활 물가도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
굉장히 그 손익계산서가 빨리 나오는 거죠. 예. 우리 집 소득은 예를 들어 한 10% 늘었는데 짜장면 값이 3,000원에서 4,000원 올랐어. 그럼 내가 이득인가 손해인가? 금방 계산이 나오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아니면은 실이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빠르다는 거죠. 그와 반대로 가장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이 적은 화이트 칼라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의 봉급과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뭐 공산품 가격 정도 이 정도겠죠. 아니면 내가 매일 쓰는 교통비 정도. 그러니까 그 품목 자체가 확실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 소득의 변화는 잘 알지만은 물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가지고 화이트 칼라는 상대적으로 후한 상황이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. 지금. 오히려 그분들은 그 저한테 이제 지역에서 만나보고 화이트 칼라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주말에 이제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거든요. 보면은 물가 변동보다는 주가 변동에 더 민감해요. 요즘에는 뭐 주가 변동 관심 두기가 저기 한 만큼 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경제를 판단하는 잣대가 그러니까 국민들마다 다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영업자, 가정주부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보통의 경우에 저 설이나 추석, 특히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? 정작 이제 그 설이나 추석 되기 전까지는 바쁘고요. 그 당일 때는 굉장히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야말로 저도 이제 전화로 인사드릴 분들 인사드리고 그동안 못 인사드린 분들 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산에 계속 올라갑니다. 산에? 저희 집이 뒷산인데 뒷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지고 좀 스트레스 해소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연휴 기간 중에는 휴일입니다. 정치인들한테. 그때는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유권자들도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굳이 이제 유권자 만나려면은 가족 단위로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희 동네 영화관 있는데 가서 앞에서 인사하고 예,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뭐 명절 즐겁게 보내시라고 간단히 인사 한번 하시죠. 네. 아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소국장님이랑 방송하면서 다른 매체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명절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생전 안 해보게 된 얘기를 하게 되네요. 그런데 하여튼 이번 명절에 여러 가족의 좀 그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희망이라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니까요. 그 경제나 아니면은 또 여러 측면의 사회가 더 밝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지분들과 즐거운 소통하시길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. 예, 시청자 여러분 시사저널 사랑해 주시고 시사저널 TV 또 시사 끝장 사랑해 주시고 구독 딱 눌러 주시고 예,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명절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준석 최고위원 감사합니다. 네.